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수비형 미드필더의 개념을 바꾸었고 전체 경기를 풀어가는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대명사, 2000년대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천재, 이탈리아를 2번이나 메이저 대회 결승에 올려놓은 살아있는 전설, 안드레아 피를로입니다. 1979년 5월 19일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플레로에서 태어난 피를로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아이들로부터 질투를 한몸에 받았을 정도로 천재적인 축구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그 질투가 얼마나 심했는지 14살 때 브레시아 유스 시절엔 왕따를 당하기까지 했죠. 피를로가 동료들에게 패스를 하라고 크게 소리쳤지만 침묵으로 일관했고 패스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축구를 또래보다 잘 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로부터 시기를 받았고, 피를로의 아버지 루이지는 항상 외딴 곳에서 아들의 축구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연약한 마음을 가졌던 어린 피를로는 뛰면서 울었고 또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로 커 나가기 위해서 피를로는 내 능력으로 스스로 득점을 해보겠다고 굳게 단정을 합니다. 슈퍼스타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축구를 한 피를로였습니다. 상처뿐이었던 피를로를 감싸준 이는 브레시아 유스팀에서 피를로를 1군으로 올린 감독 루스체쿠였습니다. 왕따에 기가 죽었던 피를로에게 그는 유스팀에서 했던 것처럼 해봐 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들이 피를로에게 격한 태클로 위협을 가하면 루체스쿠는 피를로에게 윙크를 하면서 괜찮아, 방금 한 대로 다시 해봐 라며 용기를 주었죠. 처음 볼을 찰 때 피를로의 포지션은 공격수 바로 아래 그리고 미드필더 정점 위에 위치한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빠른 성장세를 보인 피를로는 16세였던 1995년 브레시아 성인팀에서 세리에 B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딱 한 경기만 나서면서 프로 무대의 맛을 본 그는 1년 후 1996-97 시즌 리그 17경기에 출전해 나쁘지 않은 모습과 2골을 기록하며 팀의 리그 우승 그리고 세리에 A 승격에 일조합니다. 많은 경기를 소화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죠. 그러나 2년 만에 세리에 A로 승격된 브레시아는 1998년을 끝으로 다시 세리에 B로 강등. 브레시아는 피를로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피를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영입하려고 했던 이가 바로 산드로 마졸라. 1960년대 인터밀란에서 데뷔해 17년을 한 팀에서만 뛰었던 인테리의 레전드였습니다. 아인토벤과의 친선전에서 피를로의 움직임은 마졸라의 눈을 사로잡았고 곧장 인터밀란의 회장 모라티에게 전화를 걸어서 영입을 권유합니다. 1998년 자신이 동경하던 로베르토 바지오의 인터밀란으로 팀을 옮긴 피를로. 하지만 이에 모라티 회장은 감독을 4번이나 교체했고 이적 직후 리그 18경기에 나섰지만 혼란에 빠진 피를로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해 결국 1년 후 레지나로 1년간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 레지나 임대를 추천한 이가 새롭게 인터밀란 감독으로 부임한 마르셀로 리피였습니다. 레지나 임대 시절 뛰어난 활약을 했음에도 인터밀란엔 세계적인 선수가 즐비해 그가 차지할 자리가 없었죠. 같은 포지션에 바지오가 있었고 팀 성적도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를로처럼 어린 선수가 주전 선수로 나서기도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2000년 피를로가 이탈리아 21세 이하 대표팀 소속으로 벤톨라, 코만디니, 코코, 가투소와 함께 유럽 선수권에서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끕니다. 득점왕으로 최우수 선수까지 선정되기도 하면서 이젠 피를로가 인터밀란에서 주전 선수로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새로 지휘봉을 잡은 감독도 이탈리아 21세 이하 감독이었던 타르델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회를 줄 것만 같았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피를로를 중용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를로는 이적을 강력히 요구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미치광이 집에서 나 좀 꺼내줘, 너무 질렸어 라고 도로했을 정도. 인터밀란에서 입지 굳히기에 실패한 피를로는 2001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라이벌인 AC밀란으로 160억에 이적을 합니다. AC밀란의 감독 안첼로티는 피를로를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고진을 시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피를로 자리에 시도로프, 후이코스타, 히바우드 등 버거운 상대들과 주전 경쟁을 해야만 했고 생존을 위해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피를로가 자리를 옮길 수가 있었던 건 2001년 잠시 브레시아 임대 시절 마조네 감독이 피를로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 성공하면서부터입니다. 로베르토 바지오가 브레시아에 있었고 감독은 바지오, 피를로 2명을 모두 쓰고 싶어 했기 때문에 피를로를 아래로 내린 것이었죠. 브레시아 임대를 거쳐서 안젤로트의 지도 아래 이때부터 피를로는 연출가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레지스타로 본격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뛰어난 패싱력 그리고 넓은 시야를 자랑하는 피를로는 수비진 바로 위에서 경기를 조율했습니다. 이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가투소, 시도르프와 함께 AC 밀란 미드필더진 핵심 인물로 자리잡게 됩니다. 독보적인 삼선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곧바로 팀 성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2003년 리그 32경기에 출전해 9골과 2도움을 기록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팀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일조합니다. 이듬해엔 리그 우승까지 거머쥐었고 2006년 이탈리아가 월드컵 정상에 오르자 처음으로 피파 월드베스트 11에 선정되는 영예까지 누립니다. 특히 월드컵 준결승에서 그로스에 출시된 노룩 패스는 압권이었죠. 파비오 깐나바로가 발롱도르를 수상했을 정도로 대회 최고의 수비력을 선보였지만 피를로 역시 3경기나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나 피를로의 프리킥은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리옹에서 뛰던 주니뉴의 킥에 매료되어 그의 DVD와 오래전 경기 사진까지 수집해가며 조사했고 주니뉴가 발가락 3개만을 이용해 킥을 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피를로는 훈련장에 로퍼를 쓰는 채 달려가 연습을 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지독한 연습을 통해서 이탈리아 최고의 프리킥커가 되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피를로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할 뻔했습니다. 모든 계약이 성사되고 피를로도 가고 싶어 했지만 AC 밀란의 CEO였던 갈리아니가 거절합니다. 2007년 자신의 두 번째 챔피언스 리그 우승 후 첼시의 안첼로티가 피를로를 원했지만 이 역시 갈리아니가 그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 후에도 세계적인 명장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를 원한 적이 있었죠. 2007년 AC 밀란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 후 선수진이 급격히 노쇠를 겪었고 리빌딩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AC 밀란의 황금기는 저물기 시작해 예전의 강력함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피를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져만 갑니다. 야심차게 영입한 히카르도 올리베이라는 제대로 망했고 질라르디노 역시 만족할 만한 파괴력이 아니었으며 인자기는 잠부상에 시달립니다. 피를로는 팀을 떠나야 하는 고민에 빠졌지만 구단주 벨루스코니는 이름은 훈텔라르 대형 유망주를 데려왔어. 그러니 팀에 남아주면 좋겠어라며 이적을 만료합니다. 카카까지 팔아버린 밀란 구단에 실망한 피를로의 인내심은 한계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3년 동안 밀란은 철저한 암흑기에 들어섭니다. 이 와중에 피를로는 대체 불가라고 할 정도로 팀의 중심이었죠. 2010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밀란은 잉글랜드의 맨유와 만납니다. 당시만 해도 맨유는 유독 밀란만 만나면 약해졌습니다. 허가슨 감독은 박지성으로 하여금 피를로를 밀착 마크할 것을 주문합니다. 피를로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공격 시발점을 아예 막아버린 것이었죠. 후에 피를로는 인터뷰에서 가장 상대하기 귀찮은 상대편 선수라고 그리고 팀을 위해 이 정도 헌신은 감동적이었다라고 박지성을 언급합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최악의 경기력 속에 이탈리아는 조별 예선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AC 밀란의 감독이 알레그리 감독으로 바뀌면서 장기적인 계획에서 피를로는 제외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동 카타르 리그에서 4년에 500억을 준다는 기절초풍할 만한 조건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피를로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새 학교를 지어주고 전원 이탈리아 선생님까지 붙여주는 약속까지 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유럽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던 피를로는 거절합니다. 2011년 AC 밀란은 7년 만에 리그 우승을 획득했지만 과거 인터밀란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며 피를로를 놓아주게 됩니다. 알레그리 감독은 피를로가 포백 수비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느꼈고 암브레지니와 반보메를 선호했습니다. 피를로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대체자를 찾는 것이 밀란의 고민이었으나 대체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고 아예 팀 스타일을 바꾸기로 합니다. 애초에 밀란은 32살의 피를로에게 1년 계약 연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피를로는 아직 젊다고 생각해 3년을 원했고 유벤투스가 3년 계약을 제시하자 이제 팀을 떠나야 하는 시기라고 느낍니다. 알레그리 감독은 피를로를 왼쪽 미드필더로 쓰고 싶어 했는데 피를로는 원치 않아 했습니다. 팀을 떠나기 전 네스타를 만난 피를로, 가족 외에 AC 밀란은 떠난다는 말을 전한 최초의 동료였습니다. 네스타는 담담하게 슬프지만 그게 맞아라며 피를로의 마지막을 응원했습니다. 자유계약으로 돈 한 푼 안 내고 유벤투스가 피를로를 데려오자 부포는 믿을 수가 없다며 신은 존재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콩테 감독도 형제를 맞이했다고 좋아했죠. 곧바로 콩테 감독은 피를로를 3-5-2 전술의 중앙 플레이메이커로 위치시킵니다. AC 밀란 시절 혹사에 가까운 기용으로 전반적인 폼이 떨어졌지만 유벤투스의 탄탄한 선수진 덕분에 안정적인 폼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비달 마르케시오 같은 선수들이 피를로의 수비적인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겹치면서 피를로는 합류 첫 시즌 만에 리그 무패 우승을 달성을 했고 이는 유벤투스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피를로는 13도움을 달성하며 세리에 A 올해의 선수가 됩니다. 이어 국대에서도 빛났습니다. 프란델리 감독 하에서 유로 2012 결승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준결승전 잉글랜드와의 승부차기에서 과감한 파넨카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12-2013 시즌 여전한 기량으로 다시 한번 팀을 리그 정상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2년 연속 세리에 A 올해의 선수에 등극을 합니다. 이 당시 유벤투스는 승점 102점을 기록해 역대 최다 승점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유벤투스는 유독 챔스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과의 2013 챔스 8강전에서 피를로 봉쇄 작전을 당해 합산 4대0으로 박살이 난 적이 있었죠. 하지만 2015년에 이르러선 팀을 결국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이끌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4강전에서 격파하는 고무적인 성적을 거두기도 했죠. 개인 통산 3번째 챔스 우승 문턱에서 pirlo는 안타깝게 준우승에 막히고 맙니다. 결승 상대 바르셀로나에겐 미친 3명의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속팀 마지막 경기라고 볼 수 있는 대회에서 사비는 우승을 한 반면 pirlo는 눈물을 삼켜 큰 대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pirlo는 유벤투스를 떠나야 할 적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량이 예전만큼 스스로 만족을 못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5년 여름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뉴욕시티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활약을 한 후 2017년 11월 6일 은퇴를 발표했죠. 2018년 5월 21일 산시로에서 펼쳐진 pirlo의 은퇴 경기에선 인자기, 부폰, 토티 등 2006년 월드컵 우승 주역들이 등장을 했고 세브첸코, 호나우두 등이 pirlo의 마지막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클럽과 국가대표를 가리지 않고 최고의 선수였던 pirlo는 2선이 아닌 3선에서 위치하면서 공격 작업에 압도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 특별한 선수였습니다. 킥력이 너무 좋아 찬스를 만드는 패스 능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킥 능력까지 보유했습니다. AC 밀란 시절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주인공은 카카나, 말디니였지만 리버풀의 스티븐 제라드는 가장 무서운 것은 pirlo의 존재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밀란 축구의 색깔을 가장 잘 만들어낸 선수였습니다. 축구사에 큰 획을 그은 요한 크루이프의 명언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바로 안드레아 pirlo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스페인이 자랑하는 수비수로 실력 하나만큼은 깔 수 없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